안 돼. 위험해요. 비키세요. 3년 전에 사업 실패를 곱씹으며 대기업 면접장으로 가던 길, 소연은 우연히 마주친 할머니를 도우려다 할머니가 놓친 리어카를 잡으려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돼버립니다. 할머니는 미안함에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물건인 만년필을 소연에게 건네게 되죠. 소연은 비록 진흙투성이지만 그 만년필을 품에 안고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면접관이자 회장인 승재가 그 만년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되는데 도대체 그 만년필이 무엇이길래 회장인 승재가 그토록 놀랐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 이유를 함께 알아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소연은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30분, 창밖은 아직 캄캄했지만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는 하얀 것들이 쉴 새 없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어제부터 시작된 눈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원룸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꺼둔 지 한 달이 넘었죠. 이불 밖으로 나온 손끝이 차가워서 다시 이불 속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반드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태성그룹 최종 면접. 입 밖으로 나온 말에 입김이 하얗게 퍼졌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어젯밤 다림질해 둔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일한 정장이었죠. 3년 전, 그러니까 26살에 시작한 창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가 회사 돈을 들고 사라졌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어요. 빚만 산더미처럼 남았습니다. 더 끔찍한 건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날려버렸다는 사실이었죠. 소연아, 괜찮아. 우리는 괜찮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 어머니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을 찔렀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은퇴를 미루고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그만두실 수가 없게 되었죠. 모두 소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3년 밤낮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빚을 갚고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수십 개의 회사에 지원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어요. 창업 실패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죠. 그런데 기적처럼 태성그룹에서 서류가 통과되었고 1차 면접도 합격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면접이었어요. 소연은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볼은 야위어 있었죠. 그래도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반드시 해낼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은 3년 전 첫 투자 미팅 때 입었던 것이었어요.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자신감으로 가득했었죠. 지금은 어깨 부분이 조금 헐렁해졌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6시 15분, 면접은 9시. 평소라면 지하철로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어요. 넉넉하게 7시에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긴급 수도권 기록적 폭설, 지하철 운행 전면 중단.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떨리는 손으로 다른 교통수단을 확인했지만 버스도 택시도 모두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눈은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죠. 2025년 겨울 서울에 50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었어요. 더는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고 싶었어요. 소연은 휴대폰 지도를 켰습니다. 태성그룹 본사까지 12km, 걸어서 3시간. 지금은 6시 20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지만 폭설 속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게 분명했어요. 뛰어야 해. 결심이 섰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눈길을 뛰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소연은 서둘러 가방을 챙겼습니다. 이력서, 포트폴리오, 그리고 작은 수건 하나. 현관문을 열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눈이 들이쳐 있었어요. 건물 입구로 나가자 더 심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로는 완전히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자동차들은 곳곳에 멈춰 서 있었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푹! 구두가 눈 속으로 깊이 빠졌어요. 발목까지 차가운 눈이 들어왔습니다. 차갑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이를 악물고 뛰기 시작했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눈이 튀어올라 정장 바지를 적셨습니다. 100m도 가지 못해 숨이 차올랐어요. 평소 운동을 하지 않은 탓이었죠. 게다가 구두는 미끄러워서 제대로 뛸 수도 없었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벌써 정장은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소연 씨, 이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회사는 망했고 투자금도 다 날렸잖아요. 동업자 재민이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던 그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는 회사 계좌에 남아있던 돈을 모두 빼서 사라졌죠. 소연은 멍하니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다 떠났고 책상 위에는 미납된 월세 고지서만 쌓여 있었어요. 소연아. 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서 있는 딸을 보며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죠. 엄마,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소연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돈은 다 날아갔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빌려주신 것까지. 아버지가 소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었으니까요. 그 기억이 소연의 발걸음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번엔 달라. 반드시 성공할 거야.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집에서 폭설이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오직 소연만이 미친 듯이 눈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30분쯤 뛰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동시에 차가운 눈 때문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그런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소연은 그대로 넘어져 눈 속에 얼굴을 박았어요. 차가운 눈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죠.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어차피 안 될 거야. 창업도 실패했잖아.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눈 속에 파묻힌 채로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눈 위에 떨어졌죠. 하지만 그때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내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다시 일어섰어요. 정장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자. 끝까지 가는 거야. 소연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희미한 햇빛이 눈 덮인 도시를 비추었습니다. 아름다운 설경이었지만 소연의 눈엔 들어오지 않았죠.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7시 30분. 이제 반 정도 왔을까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더 빨리 뛰어야 했어요. 그런데 저 앞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잠깐 들어가서 물이라도 마시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지나치려는데. 아가씨, 잠깐만요.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나와서 불렀습니다. 이 날씨에 어디를 그렇게 뛰어가요? 소연은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태성그룹, 면접 가는 길이에요. 아저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폭설의 면접을? 차도 안 다니는데. 그래서 뛰어가고 있어요. 늦으면 안 돼요. 아저씨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더니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핫팩 몇 개를 들고 나왔어요. 이거라도 가져가요. 몸 좀 녹이면서 가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돈도 없고. 돈은 무슨, 그냥 주는 거예요. 힘내요, 아가씨. 소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핫팩을 손에 쥐니 온기가 전해졌어요. 작은 온정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힘이 났어요. 누군가 응원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워졌죠. 8시. 태성그룹 본사가 있는 강남이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오르막길이었어요. 평소에도 힘든 언덕인데 눈이 쌓인 상태에서는 더욱 가파르게 느껴졌습니다. 후, 소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언덕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져 뒤로 밀렸어요. 구두 밑창은 이미 다 닳아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으악! 저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소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언덕 중턱에서 할머니 한 분이 넘어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잡고 있었는데 리어카가 미끄러지면서 할머니도 함께 넘어진 것 같았어요. 안 돼. 시간이 없는데. 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8시 10분. 면접까지 50분 남았고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어요. 폭설 때문에 모두가 집에 있는 이른 아침이었으니까요. 소연의 발걸음은 이미 할머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가까이 가서 보니 할머니는 무릎을 다친 것 같았어요.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지만 미끄러운 눈길 때문에 계속 넘어지고 있었죠. 아이고,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왜 여기. 할머니의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소연은 망설임 없이 할머니를 부축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하지만 그 순간 손을 놓친 리어카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덕 아래로 향하는 리어카. 그 아래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출근하는 몇몇 사람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리어카가 그대로 굴러가면 소연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앉혀놓고는 리어카를 향해 뛰었어요. 위험해요. 비켜요. 소리쳤지만 횡단보도의 사람들은 못 들은 것 같았습니다. 리어카는 점점 속도가 붙고 있었어요. 소연은 있는 힘껏 달려가 몸을 날렸습니다. 리어카를 막기 위해. 그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3년 전 창업할 때의 열정, 실패하고 무너졌던 순간,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는 오늘,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쿵! 소연의 몸이 리어카와 부딪혔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눈 속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으윽! 온몸이 아팠지만 리어카는 멈췄어요.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언덕 아래 쌓여있던 진흙더미로 떨어진 것이었죠. 깨끗했던 검은 정장은 이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머리카락도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었어요. 아가씨,
할머니가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나 때문에. 소연은 억지로 웃으며 일어섰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습니다. 8시 25분.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이 모습으로는 면접장에 갈 수도 없었죠. 3년 동안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소연은 마지막 힘을 짜내 리어카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곳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아가씨, 이거라도.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낡은 만년필이었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부적처럼 간직했던 거예요. 고마운 마음에 드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귀한 물건은 간직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굳이 소연의 손에 만년필을 쥐어줬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소연은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오래된 물건이었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된 흔적이 보였죠.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가씨도 하시는 일 다 잘 되길 바라요. 할머니와 헤어진 소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8시 40분. 이제 20분 남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온몸은 진흙투성이. 그래도 끝까지 가보자. 소연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흙이 묻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지막 힘을 짜내며 뛰었어요. 태성그룹 본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3년 만에 찾아온 기회. 비록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소연은 끝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8시 55분. 건물 입구에 도착했어요. 경비원이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저 면접 보러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은 소연. 과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소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태성그룹 본사 1층 로비. 소연은 유리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투명한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어요. 진흙으로 뒤덮인 정장, 헝클어진 머리카락, 얼굴에 묻은 흙자국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가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습니다. 어머나. 로비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저 9시 면접 보러 온 김소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네. 15층 대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소연은 가방에서 작은 수건을 꺼냈습니다. 얼굴이라도 닦으려 했지만 이미 마른 진흙은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녀가 몇 명 타고 있었어요. 아마 같은 면접을 보러 온 지원자들인 것 같았습니다. 뭐야? 한 여성이 소연을 보고 눈을 크게 떴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소연은 구석에 몸을 숨기듯 섰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진짜 면접 보러 온 거 맞아? 저꼴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소연은 재빨리 나왔어요. 대회의실 앞에는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단정한 차림이었죠. 소연이 나타나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소연에게 쏠렸어요. 저게
누구야? 미친 거 아니야? 면접을 포기한 건가?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어. 대기 의자 맨 끝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의 남자가 슬쩍 자리를 옮겼어요.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이.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하지만 울 수는 없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니까요. 김소연 씨. 직원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소연은 벌떡 일어섰어요. 저쪽에서 대기해 주세요. 곧 들어가실 겁니다. 면접실 바로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엔 땀이 가득했죠.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가 만져졌습니다. 할머니가 준 만년필이었어요. 맞아. 할머니. 소연은 잠시 눈을 감고 아까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40분 전의 일이었죠. 언덕 아래로 굴러가는 리어카를 몸으로 막은 직후 진흙탕에 빠진 소연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어요. 아가씨,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절뚝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나 때문에, 다 나 때문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소연은 억지로 웃으며 일어섰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할머니 앞에서 아픈 표정을 지을 수는 없었죠. 정말 괜찮아요, 할머니. 다치지 않으셨죠? 나야 멀쩡한데. 아가씨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얼굴에 묻은 진흙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중요한 곳에 가는 길이었죠? 아, 네. 어디 면접이라도 보러 가는 거였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이고, 이 죄를 어떻게.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낡은 만년필을 꺼냈어요. 아가씨, 이거. 은색 만년필은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정성스럽게 닦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는 나도 잘 몰라요. 하지만 40년 전 어떤 젊은이가 남기고 간 거예요. 할머니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때 나는 국밥집을 하고 있었는데 한겨울밤에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옷은 다 젖어 있었죠. 뭔가 큰일을 겪은 것 같았어요. 소연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시켰는데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도 따뜻한 걸 먹어야 할 것 같아서 그냥 줬죠. 먹으면서 그 젊은이가 울더라고요.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나중에 편지와 함께 이 만년필을 놓고 갔어요.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쓰여 있었죠. 그 후로 소식이 없었지만 나는 이걸 부적처럼 간직했어요. 할머니는 소연의 손에 만년필을 쥐어줬습니다. 이제 아가씨가 가져요. 그 젊은이도 아가씨처럼 절박했을 거예요. 이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몰라요. 할머니, 이렇게 귀한 걸 받아요. 제발. 나 때문에 중요한 기회를 놓칠 뻔한 아가씨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에 소연은 만년필을 받았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가씨, 포기하지 마요. 이 모습이 오히려 아가씨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겉모습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김소연 씨,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은 만년필을 꼭 쥐고 일어섰어요. 면접실 안으로 들어가자 또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면접관 5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가운데 앉은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팀장인 것 같았어요. 김소연 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네.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어 뛰어오다가 위험에 처한 분을 도와드리느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인사팀장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면접장에 오신 건가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소연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네요. 어떤 이유든 면접에는 단정한 모습으로 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면접실이 조용해졌어요. 설령 그것이 제 인생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라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인사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흙투성이 모습으로 자기소개라도 하실 건가요? 굴욕적이었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네,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엉망이지만 제 열정과 능력은 그대로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맨 끝에 앉아있던 나이든 남성이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한승재 회장이었어요. 평소 최종 면접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참석한 것 같았습니다. 김소연 씨. 네, 회장님. 아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승재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폐지를 줍는 할머니께서 언덕에서 미끄러지셨습니다. 리어카가 아래로 굴러가고 있었는데 그 아래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어카를 막으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흙더미에 빠지게 되었고요. 승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무사하셨나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습니다. 그럼 김소연 씨는 면접을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모습으로라도 오셨나요? 모두가 소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소연은 주머니 속 만년필을 만지며 말했어요. 3년 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고 부모님께도 큰 짐을 지웠어요. 그 후로 제 길을 위해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오늘이 제게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요? 비록 진흙투성이가 되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제가 태성그룹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승재는 아무 말 없이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인사팀장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창업 실패 경험이 있으시네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아픈 기억이었지만 소연은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26의 IT 스타트업을 창업했습니다. 처음엔 순조로웠지만 동업자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했어요.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뭘 배우셨죠? 진정한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면접은 계속되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소연은 최선을 다해 대답했어요. 진흙투성이 모습이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일어섰어요. 저는 화려한 스펙도 깨끗한 정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절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어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저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면접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보세요.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 소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탁! 주머니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할머니가 준 만년필이었습니다. 아! 소연이 몸을 숙여 주부려는데 잠깐! 승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카로운 외침이었어요. 소연이 돌아보니 승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 만년필. 승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서 난 겁니까? 아, 이건 오늘 도와드린 할머니께서 주신 거예요. 승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승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어요. 이것은 승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모두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소연도 어리둥절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낡은 만년필이 왜 회장을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김소연 씨, 승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 어디 계신가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넘어서 면접실을 나온 소연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끝 화장실로 겨우 걸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진흙으로 뒤덮인 얼굴, 헝클어진 머리, 엉망이 된 정장. 아!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화장실 문이 열리고 여성 지원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소연을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진짜 면접 본 거야? 미쳤나 봐. 저런 모습으로 관심 끌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 소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대기실로 돌아가자 더 심했습니다. 돌아왔네. 한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진짜 대단하다. 저런 꼴로 면접을 봤다니.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았을 텐데. 여기저기서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지 마. 여기서 울면 안 돼.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깔끔한 단발머리에 세련된 정장 차림이었죠. 김소연 씨 맞죠? 네. 저는 이수진이에요. 같은 직무 지원자죠. 수진은 소연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교통이 마비되어서 뛰어오다가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수진이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쓰세요. 얼굴이라도 좀 닦으시고요. 고마워요. 소연은 물티슈를 받아 얼굴을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마른 진흙은 잘 지워지지 않았죠. 힘들었겠네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그때 대기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소연 씨 계신가요? 직원이 급하게 들어와 소리쳤어요. 네, 저예요.
회장님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대기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이? 왜? 뭐지?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소연도 당황했습니다. 왜 회장님이 날 찾으시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직원이 말했어요. 회장님이 많이 급해 보이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안에서 승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승재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까 그 만년필을 쥐고 있었어요. 김소연 씨, 앉으세요. 승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님, 무슨 일로? 이 만년필. 승재가 만년필을 들어 보였습니다. 정말 오늘 아침에 만난 할머니가 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승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간절한 것을 찾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 할머니, 어떤 분이셨나요? 폐지를 모으시는 할머니셨어요. 언덕에서 리어카와 함께 미끄러지셨는데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폐지를. 승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가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 만년필에 대해서. 소연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40년 전에 어떤 젊은이가 남기고 간 거라고 하셨어요. 국밥집을 하실 때 만났다고. 쾅! 승재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소연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승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을 찾았는데 무릎을 꿇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그분이 폐지를 주우며 사신다고요? 소연은 승재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소연 씨. 승재가 간절한 눈빛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부탁입니다. 그 할머니를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가능한가요? 그런데, 제발. 승재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찾던 분이에요. 제 생명의 은인이시거든요. 소연은 승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인가요? 정말? 승재의 얼굴에 희망이 번졌어요. 비서실장. 승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비서실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네, 회장님. 차를 준비해. 지금 당장 나간다. 네. 지금이요? 오후에 중요한 회의가. 다 취소해. 모든 일정을 취소하라고.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재가 다시 소연을 바라봤어요. 김소연 씨, 그런데 잠시 망설이더니 물었습니다. 왜 그 모습으로도 면접을 보러 오셨나요?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3년 동안 이 기회를 위해 준비했거든요. 3년이요? 네. 사업에 실패한 후로 부모님께 진 빚도 갚아야 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승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진흙투성이가 되어서도 온 거군요. 네. 비록 이런 모습이지만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승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면접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아무리 급해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외면할 순 없잖아요. 승재가 미소를 지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김소연 씨. 네. 당신은 이미 합격입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네. 하지만 실력은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가르칠 수 없죠. 승재가 일어섰습니다. 자, 이제 가시죠. 은인을 만나러. 두 사람이 회장실을 나오자 복도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회장님이 직접, 저 여자가 누구야? 진흙투성이인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승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에는 아까 면접을 본 지원자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 회장님이랑 같이? 말도 안 돼.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특히 소연을 조롱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수진이 소연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연도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밖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소연 씨, 타세요. 승재가 먼저 차에 올랐어요. 소연도 따라 탔습니다. 진흙이 묻을까봐 조심스러웠지만 승재는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소연이 대답했어요. 강북구 쪽이에요. 제가 할머니를 만난 곳 근처로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직도 눈은 내리고 있었지만 도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승재는 만년필을 꼭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김소연 씨, 네, 그 할머니는 건강하신가요? 무릎을 다치신 것 같았어요. 폐지 수집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 보이셨고요. 승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할머니가 정말 회장님의 은인이신가요? 승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40년 전 제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겨울밤이었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거액의 빚을 지고 죽을 생각밖에 없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강다리를 걷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발견하고 국밥집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다시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주셨죠. 승재가 만년필을 바라봤습니다. 이 만년필과 편지를 남기고 떠났는데 성공한 후에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이나요? 네. 국밥집도 사라지고 아무런 단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승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오늘 기적처럼 만났네요. 김소연 씨 덕분에. 차는 강북구로 들어섰습니다. 소연이 아침에 뛰어왔던 길이 보였어요. 저기요. 저 언덕이에요. 소연이 가리킨 곳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세 사람이 차에서 내렸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아침보다는 약해졌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할머니가 자주 계신 곳이 있어요. 소연이 앞장섰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할머니, 소연이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혹시 집으로 가셨을까요? 집을 아시나요? 아니요. 그냥 이 근처에 사신다고만 하셨어요. 세 사람은 계속 골목을 돌아다녔습니다. 승재의 표정이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소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 멀리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폐지를 줍고 계신 것 같았어요. 할머니, 소연이 크게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봤어요. 그 순간 승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은희님,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편견의 벽은 이미 깨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흙투성이 소연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편견. 성공한 회장과 폐지 줍는 할머니 사이의 벽.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눈 위에 무릎을 꿇은 승재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40년.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은희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아니, 젊은 양반이 왜 이러는 거야? 리어카를 놓고 허둥지둥 승재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승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은희님, 절 기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나는 당신을 처음 보는데.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승재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들어 보였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나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40년 전 은희님이 국밥집을 하실 때 죽으려던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할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눈빛이었죠. 설마, 그때 그 젊은이?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 사람이에요. 승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 그날 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1985년 12월 15일 한강다리 위 28살의 승재는 난간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끝이야. 모든 게 끝났어.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온 힘을 쏟은 사업이 실패했어요. 더 끔찍한 건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였죠. 승재야, 미안해. 하지만 이것도 다 비즈니스야. 믿었던 친구의 배신. 투자금은 물론이고 빌린 돈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어요.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약혼녀는 떠났죠. 젊은 사람, 거기서 뭐해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두꺼운 외투에 머리엔 수건을 두르고 있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 추운 날 다리 난간을 잡고 있나? 여자는 승재에게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손은 거칠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이리 와요. 따뜻한 거라도 먹고 가요. 괜찮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당장 얼어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여자는 승재의 팔을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힘이 셌어요. 제가 바로 저기서 국밥집을 해요. 가서 따뜻한 거 먹어요. 승재는 이끌려가듯 따라갔습니다. 다리를 건너 골목으로 들어가니 작은 국밥집이 있었어요. 옥순이네 국밥.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들어와요.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구수한 국밥 냄새가 났죠. 앉아요. 여자는 승재를 자리에 앉히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어요. 먹어요. 속이 따뜻해져야 정신도 돌아와요. 저 돈이 없어요. 돈은 무슨, 그냥 먹어요. 승재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흑, 멈출 수가 없었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울어요. 실컷 울어요. 여자는 옆에 앉아 등을 토닥여줬어요. 인생이 힘들 때는 울어도 괜찮아요. 저는 실패자예요.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승재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실패자? 그게 뭐 어때서? 여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나도 남편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왔죠.
그래도 살아요. 왜? 살아있으니까. 하지만은 무슨 젊은 사람이 한 번 넘어졌다고 끝인가? 다시 일어서면 되지. 여자는 주방에서 김치를 더 가져왔어요. 많이 먹어요. 배가 든든해야 힘이 나죠. 승재는 국밥을 다 비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배가 부른 느낌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그리고 내일 다시 시작해요.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어요. 승재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죽고 싶었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보답은 무슨, 그냥 잘 살아요. 그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 승재는 주머니를 뒤적였어요. 가진 건 아버지께 받은 만년필 뿐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지만 종이를 찾아 편지를 썼어요. 은희님께 오늘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성공해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승재 올림. 편지와 만년필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 마음입니다. 꼭 간직해 주세요. 여자는 웃었어요. 알았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승재는 국밥집을 나왔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다시. 그날 밤이 승재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현재, 그때 그 젊은이가 정말 당신이었어? 옥순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네, 은희님. 저예요. 그날 밤 은희님이 주신 국밥 한 그릇이 저를 살렸습니다. 승재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어요. 찾았어요. 40년 만에 드디어 찾았어요. 아이고, 이럴 수가. 할머니도 승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은희님 왜 이렇게 사시는 겁니까? 승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국밥집도 망하고 남편도 병으로 떠나고. 하지만 괜찮아요. 살아있으니까. 은희님, 그런데 정말 성공했구나. 이렇게 좋은 차도 타고. 할머니가 세단을 바라봤어요. 제가 태성그룹 회장 한승재입니다. 태성그룹? 그 큰 회사?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은희님 덕분입니다. 그날 밤 은희님이 주신 용기로 여기까지 왔어요. 승재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태성그룹 회장 한승재.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 작은 국밥 한 그릇이, 그건 단순한 국밥이 아니었어요. 은희님의 따뜻한 마음이었죠. 소연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넘어 이루어진 재회.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은희님, 이제 저와 함께 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승재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은희님, 대신 가끔 놀러와. 이렇게 잘 자란 모습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기뻐. 승재는 더 간청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단단한 표정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그럼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에이, 바쁜 사람이 매일은 무슨. 할머니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아가씨가 오늘 아침에 도와준 그 아가씨구나? 네, 할머니.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이런 일이. 할머니가 소연의 손도 잡았어요. 세 사람은 눈 내리는 골목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순간,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 그리고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추운데 들어가요. 할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은희님, 정말 이대로. 그래.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가 소연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가씨 잘 부탁해. 오늘 면접 본다고 했는데 이런 착한 사람이라면 꼭 뽑아줘야 해. 승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이미 합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잘 됐구나. 할머니가 소연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가씨도 힘들 때가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 그러면 언젠가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전 그 겨울의 기적이 오늘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서 있는 골목길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은희님, 승재는 여전히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 일어나. 무릎 아프겠어. 옥순 할머니가 승재를 일으키려 했지만 승재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찾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찾아줘서 고마워. 소연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 그릇의 국밥이 만들어낸 40년의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을 이어준 오늘의 만남. 모든 게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승재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지. 리어카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국밥집은 10년 전에 문을 닫았어. 남편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지. 승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처음엔 죽고 싶었어.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가고 집도 가게도 다 잃었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때 이 만년필을 봤어.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습니다. 40년 전 승재가 쓴 편지였어요. 종이는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은혜를 갚겠다고 썼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어. 그 젊은이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시 일어섰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할머니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그래서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 처음엔 창피했지. 국밥집 사장님이 폐지를 줍다니. 은희님. 하지만 일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 정직하게 일해서 먹고 사는 거니까. 할머니의 눈빛은 당당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어.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봤지. 언젠가는 그 젊은이가 찾아올 거라고 믿으면서. 승재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제가 더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지금이 딱 좋은 때야. 할머니가 승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마, 이렇게 멋진 아가씨 덕분에 만났잖아. 소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야말로 두 분의 인연을 이어드릴 수 있어서 영광이에요. 그때 승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희님, 이제는 제가 모실 차례입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아파트도 준비하고 필요한 건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고맙지만 사양할게. 은희님, 왜?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편해. 일도 계속하고 싶고. 승재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힘든 일을. 힘든 게 아니야.
내 삶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나한테는 이웃들이 있어. 20년 동안 정든 사람들이지. 그들을 두고 갈 수는 없어. 승재는 더 설득하려 했지만 할머니의 눈빛을 보고 말을 멈췄어요. 그 눈빛은 4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지만 강한 의지가 담긴 눈빛. 알겠습니다. 은희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승재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신 다른 건 양보할 수 없습니다. 병원 검진, 생활비 지원, 그리고 아이고, 그런 건 필요 없어. 은희님, 승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으로 화가 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은희님을 찾았습니다. 이제 찾았는데 아무것도 못 해드린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승재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럼 가끔 밥이나 같이 먹자. 그 정도는 괜찮겠지? 승재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매일이라도 좋습니다. 매일은 무슨,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3번은 어떠신가요? 2번. 알겠습니다. 승재가 활짝 웃었어요. 마치 어린아이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소연도 미소를 지었어요. 완고한 할머니와 간절한 승재의 실랑이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소연을 바라봤어요. 아가씨는 정말 합격한 거야? 승재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늘 면접은 형식일 뿐이고 김소연 씨는 이미 우리 회사 사람입니다. 잘 됐구나. 할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손이 차가워? 아침부터 뛰어다녔다고 했지?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할머니가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낡은 장갑을 꺼냈어요. 이거라도 끼고 가. 아니에요, 할머니 것을. 받아. 오늘 나를 도와준 보답이야. 소연은 장갑을 받았습니다. 낡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다들 추운데 가야지. 할머니가 리어카를 잡았어요. 은희님,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승재가 리어카를 잡으려 했지만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어요. 됐어. 혼자 할 수 있어. 그래도 대신 약속 하나 해줘. 할머니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 아가씨를 잘 돌봐줘. 오늘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이야.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승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소연을 바라봤어요. 아가씨도 약속 하나 해줘. 네, 할머니. 포기하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처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잃지 말고.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 내리는 골목길. 40년의 시간을 넘어 이어진 인연.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인연. 자, 이제 정말 가자. 할머니가 먼저 걸음을 옮겼어요. 승재와 소연이 따라 걸었습니다. 은희님, 제 전화번호 드릴게요. 그래. 가끔 전화해. 매일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쁜 사람이 무슨. 세 사람의 대화 소리가 골목에 울렸어요. 마침내 큰 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헤어지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은희님, 울지 마. 이제 만났으니까 계속 볼 거잖아. 승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은 무슨, 다음 주에 봐. 모레는요? 아이고. 할머니가 웃었어요. 그리고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네, 할머니. 오늘 정말 고마워. 덕분에 40년 된 빚을 갚은 기분이야. 빚이 아니에요.
인연이죠. 할머니가 놀란 듯 소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인연이지. 시간을 넘은 인연. 할머니는 리어카를 끌고 천천히 멀어졌어요. 승재와 소연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봤습니다. 김소연 씨, 승재가 말했어요. 네, 회장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예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런 아름다운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두 사람은 할머니가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축복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을 넘어 이어진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만들어낼 새로운 이야기.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2026년 11월 30일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하얀 눈송이를 바라봤어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진흙투성이가 되어 면접을 봤던 날. 그리고 두 분의 40년 인연을 이어준 날. 팀장님, 회의 시간이에요.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지. 가자. 소연은 서류를 들고 회의실로 향했어요. 1년 사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신입사원에서 시작해 이제는 혁신 프로젝트 팀장이 되었죠. 창업 실패 경험이 오히려 강점이 되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 그것이 소연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발표할 프로젝트는 함께 가는 길입니다. 소연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플랫폼이죠. 임원들이 관심 있게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맨 앞에 앉은 승재의 눈빛이 빛났어요.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 거죠?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소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어요. 폐지를 모으시는 한 할머니를 보고 떠올랐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정직하게 일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승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승재가 소연을 불렀어요. 김 팀장, 잠깐 시간 있나요? 네, 회장님. 회장실로 들어가자 승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첫눈이네요. 작년 오늘과 똑같이.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승재가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검은색 케이스였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케이스를 열자 은색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만년필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회장님, 이건 새로 만들었어요. 그때 그 만년필과 똑같이. 승재가 만년필을 소연에게 건넸습니다.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가 되길.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묵직한 만년필의 무게가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약속 잊지 않았죠? 승재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7시에 뵙겠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한 레스토랑. 소연이 도착했을 때 승재와 옥순 할머니가 이미 와 있었어요. 할머니. 소연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1년 사이 할머니도 많이 변했어요. 여전히 리어카는 끌고 다니시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승재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지내며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고 계셨죠. 우리 소연이 왔구나.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요즘 회사에서 잘 지내? 네, 할머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들었어. 팀장 됐다며? 할머니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손녀를 자랑하는 할머니 같았어요.
아직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해? 1년 만에 팀장이 됐는데. 승재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의 프로젝트 덕분에 회사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어요. 과찬이세요. 세 사람은 와인잔을 들었어요. 무엇에 건배할까요? 승재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인연에, 시간을 넘어 이어진 우리의 인연에. 좋습니다. 짠.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받기만 하면 안 되지. 나도 줄 수 있을 때 줘야지. 멋지세요, 할머니. 뭐가 멋져.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지. 승재는 회사에 옥순 장학금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청년들을 돕는 장학금이었어요. 은희님 이름을 딴 거예요. 아이고, 내 이름을 왜? 할머니가 쑥스러워했지만 눈빛은 뿌듯해 보였어요. 소연은 두 분을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40년 전 국밥 한 그릇. 1년 전 리어카를 막은 선택. 그 모든 것이 오늘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할머니,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만년필은 가지고 다니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가방을 뒤적였어요. 당연하지. 낡은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묻어있는 그 만년필. 이제는 부적이 아니야. 추억이지. 할머니가 만년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4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 승재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희님 덕분에 제가 있고 그래서 김 팀장 같은 인재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소연이 일어섰습니다. 두 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뭔데 그래? 저 다시 창업을 하려고 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승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창업을? 회사를 그만두고? 아니에요. 사내 벤처로 시작하려고 해요. 회장님이 만들어주신 제도를 활용해서. 소연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도전하고 싶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머니가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잘 생각했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면 돼. 할머니.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잖아. 우리가 있잖아. 승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 팀장이라면 분명 해낼 거예요. 소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3년 전엔 혼자였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레스토랑을 나오자 눈이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작년이랑 똑같네. 할머니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때도 이렇게 눈이 왔지. 세 사람은 잠시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래. 너희들도 조심해서 가고. 할머니를 택시에 태워드린 후 승재와 소연은 나란히 섰어요. 김 팀장. 네, 회장님. 1년 전 그날 진흙투성이로 면접장에 들어왔을 때 사실 처음엔 당황했어요. 승재가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눈빛을 보고 알았죠. 이 사람은 다르다고. 과찬이세요. 아니에요.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리더의 자질이죠. 소연은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어요. 승재가 준 새 만년필이었습니다. 이 만년필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40년 전 회장님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승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원합니다. 진심으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인사하고 헤어졌습니다. 소연은 혼자 눈 내리는 거리를 걸었어요. 1년 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절박한 뿐이었지만 지금은 희망이 있었어요. 할 수 있어. 이번엔 정말 할 수 있어. 만년필을 꼭 쥐고 걸었습니다. 무거운 만년필의 무게가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멀리서 태성그룹 건물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진흙투성이로 뛰어갔던 그 건물. 이제는 매일 출근하는 일터가 되었죠. 하지만 소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것을. 사람이 먼저다. 소연은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어떤 성공을 이루더라도, 어떤 자리에 오르더라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도시를 덮어가는 눈처럼 소연의 미래도 새하얗게 펼쳐져 있었어요. 실패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소연은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갔어요. 만년필이 전해준 40년의 인연. 그리고 그 인연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시간을 넘어, 세대를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이 할망구가 미쳤나? 빨리 가진 거 다 내놓아! 골목을 지나던 하늘은 남성의 큰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조폭으로 보이는 3명의 남자가 할머니를 둘러싸고 발로 밟고 있었죠. 하늘은 두려웠지만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당장 멈춰요. 하지만 조폭들은 멈추지 않았죠. 가만히 있을 수 없던 하늘은 자신의 몸을 날려 경찰이 올 때까지 할머니를 지킵니다. 그때까지 하늘은 이 할머니가 누구인지, 이 일이 단순한 강도가 아님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과연 하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편의점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11월의 밤 공기가 하늘의 얼굴을 스쳤어요. 아이고, 하늘아, 오늘도 고생 많았어. 편의점 사장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김밥과 도시락이 들어있었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하늘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 도시락이 없었다면 오늘도 굶어야 했을 거예요. 뭘 그래, 버릴 거 주는 건데. 어서 가봐, 집에서 기다리잖아. 하늘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아침 6시부터 카페에서 일하고 오후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저녁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하루 18시간,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엄마 약값이 이번 달도 300만 원이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한 후 10억이라는 숫자가 하늘의 가족을 짓누르고 있었죠.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는 매일같이 울려댔고 어머니는 희귀 혈액암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하늘은 한숨을 내쉬며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이 길이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좁은 골목. 평소엔 무서웠지만 오늘은 너무 지쳐서 그런 것도 느낄 여유가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으아!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골목 끝에서 들려왔어요. 하늘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돈 어디 숨겼어? 이 할망구야! 거친 남자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벽에 몸을 붙이고 살며시 앞을 내다봤어요. 3명의 남자가 할머니 한 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땅바닥에 쓰러져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죠. 남자 중 하나가 발로 할머니의 등을 걷어찼습니다. 하! 하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싸웠습니다. 나는 겁쟁이야. 체구도 작고 힘도 없어. 저 남자들을 어떻게 상대해? 하지만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엄마가 저렇게 당하고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112를 누르고 작은 목소리로 신고했어요. 여기 상암동 뒷골목이에요. 할머니가 폭행당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하늘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경찰이 오려면 적어도 5분은 걸릴 거예요. 그동안 할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빨리 놔! 안 그러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깨진 소주병을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하늘의 다리는 떨렸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하늘은 있는 힘껏 소리치며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 남자가 동시에 돌아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뭐야, 인연이? 어린 것이 겁도 없네. 하늘은 할머니 앞에 서서 팔을 벌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그만하세요. 할머니한테 왜 이러세요? 리더가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영웅 놀이하고 싶어? 좋아, 너도 같이 맞아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하늘은 피하지 못했어요. 뺨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몸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어요. 아가씨, 도망쳐. 할머니가 울부짖었지만 하늘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이런 미친년이. 남자들의 발길질이 시작됐습니다. 갈비뼈에, 등에, 다리에. 하늘은 고통에 신음하면서도 할머니를 감싸 안았어요. 자신의 몸이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제발, 할머니는 놔주세요. 하늘의 애원은 오히려 남자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리더가 깨진 병을 들어 올렸어요. 입 다물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하늘의 팔을 그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하늘은 할머니를 놓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모했나 봐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젠장, 짜증나네. 철수하자. 남자들이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하늘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죠. 아가씨, 아가씨. 할머니가 하늘을 안아 올렸습니다. 주름진 손이 하늘의 상처를 어루만졌어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크게 다칠 뻔했잖아.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하늘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는 괜찮아. 정말 고마워. 내 생명의 은인이야.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하늘을 들것에 실었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지만 하늘은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일을 한 것 같아요. 구급차 안에서 하늘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찢어진 팔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고 갈비뼈에는 금이 가 있었죠. 하지만 하늘의 얼굴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할머니는 구급차를 따라가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날 밤 작은 골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하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하늘은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온몸이 멍투성이었고 팔의 상처는 꽤 깊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연락처가 있으신가요? 간호사의 물음에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엄마를 더 걱정시킬 수는 없었어요. 아빠도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요. 혼자 왔어요. 치료비는 제가 낼게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젊은 여자가 혼자라니요. 치료가 끝나고 하늘은 진통제를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새벽 2시 차가운 바람이 상처에 스며들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내일도 일하러 가야 하는데 괜찮겠지? 절뚝거리며 집으로 향하는 하늘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등에는 누구보다 큰 용기가 담겨 있었죠. 집에 도착한 하늘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식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채권 독촉장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하늘은 아버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팔의 붕대에서는 피가 조금씩 배어나왔고요. 그래도 하늘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저는 용감했어요. 그렇죠, 엄마. 침대에 누운 하늘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했어요. 그날 밤 하늘은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고마워라고 말하는 꿈이었죠. 하늘은 몰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태상그룹의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만남이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모든 기적은 한 사람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똑똑똑. 새벽 6시 하늘은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갈비뼈가 욱신거렸고 팔의 상처는 밤새 더 부어올랐죠. 일어나야 해. 카페 알바에 늦으면 안 돼. 이를 악물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였어요. 똑똑똑.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 6시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하늘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설마 채권 추심업자? 떨리는 다리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너머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하늘 씨 계신가요? 태상그룹 비서실에서 왔습니다. 태상그룹? 하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유명한 대기업이 왜 자신을 찾는 걸까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30대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상그룹 비서실장 김민수입니다. 나이 든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하늘은 당황한 얼굴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신가요? 어젯밤 상암동에서 할머니를 구하셨죠?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 일을 아는 걸까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 할머니께서 하늘 씨를 꼭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모실 수 있을까요? 김 실장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하늘은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요? 저는 일하러 가야 하는데 오늘 하루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사장님께도 저희가 연락드리죠. 뭔가 이상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하늘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잠시만요.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 10분 후 하늘은 검은색 고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지? 그 할머니가 누구길래? 불안과 궁금증이 뒤섞였습니다. 김 실장은 아무 말 없이 앞만 보고 있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차는 강남의 거대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태산타워. 60층짜리 마천루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하늘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네, 태상그룹 본사입니다. 따라오세요. 로비에 들어서자 하늘은 숨이 막혔어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천장은 3층 높이였습니다. 정장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오갔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김 실장이 60층 버튼을 눌렀어요. 60층?
회장실. 하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장실? 설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복도 끝에 거대한 나무 문이 보였어요. 김 실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정하늘 씨를 모셔왔습니다. 들어오게. 안에서 나직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창가의 큰 의자에 앉은 사람. 어젯밤 골목에서 구한 그 할머니였습니다. 어서 와요, 하늘양.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품이 있는 자세로 앉아 있었죠. 할머니?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놀랐구나. 미안해요. 어제는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요.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태상그룹 회장 서영숙입니다. 순간 하늘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태상그룹 회장? 한국에서 손꼽히는 재벌 총수? 정말요? 그래요. 어제 당신이 구해준 할머니가 바로 저예요. 서 회장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부어오른 얼굴을 살폈어요. 많이 다쳤구나.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하늘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서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어제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늘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서 회장이 책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죠. 이건 작은 성이에요. 수표였습니다. 하늘이 수표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금액란이 비어있는 백지 수표였죠. 이건 너무 큰데요. 원하는 만큼 쓰세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하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받을 수 없어요. 서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우면 금액을 정해서. 그게 아니에요. 전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남을 도울 때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고. 그게 진짜 선행이라고요. 서 회장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건 어때요? 좋은 자리를 주고 싶어요. 감사하지만 전 아직 학교를 마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일들도 있고요. 하늘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서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욕심이 없구나. 그때였습니다. 쾅!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40대 남자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차가운 표정이었죠. 고모, 이게 무슨 일이죠? 진호야, 노크는 해야지. 서 회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남자는 하늘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이 여자가 그 애입니까? 고모를 구했다는? 그래. 정하늘 양이야. 어제 목숨 걸고 날 지켜줬어. 진호라 불린 남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목숨 걸고 우연히 지나가다 영웅 놀이한 거 아닙니까? 진호. 서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진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모. 새벽에 혼자 그 골목을 지나가다니 수상하지 않습니까? 진호가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어요. 혹시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고모가 거길 지날 거라는 걸. 무슨 말씀을. 하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호가 비웃었어요. 아, 표정 보니 들켰나 보네. 돈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었구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이 펄쩍 뛰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장진호. 서 회장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당장 사과해.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고모는 너무 순진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진호는 여전히 하늘을 노려봤어요. 얼마를 원해요? 1억? 2억? 먼저 말해봐요.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였죠. 연기 그만하고 본심을 말해요. 가난한 대학생이 돈이 필요 없을 리 없잖아. 그 순간 하늘 안에서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네, 전 가난해요. 하루에 3개의 알바를 뛰고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요.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정거지가 아니에요. 제 양심까지 팔 만큼 비참하지 않아요. 회장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 회장이 지팡이를 들고 일어났어요. 진호, 당장 나가. 고모, 나가라고 했어. 서 회장의 호통에 진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마지막으로 노려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기 전에 작게 중얼거렸죠. 두고 보자. 문이 닫히고 서 회장이 하늘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안해요. 우리 조카가 너무 무례했어요. 괜찮아요. 하늘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 이제 가도 될까요? 그래요. 정말 미안해요. 김 실장, 하늘 양을 집까지 모셔다 드려. 네, 회장님. 하늘은 인사를 하고 돌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서 회장이 불렀어요. 하늘 양. 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이건 대가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에요. 서 회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늘은 조용히 받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하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장진호, 왜 그렇게 날 미워하는 걸까?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죠. 한편 회장실을 나온 진호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비서를 불렀어요. 저 정하늘이란 여자 털어봐. 구석구석 다. 네, 이사님. 특히 돈 관계를 중점적으로 파. 빚이 있는지, 뭘 노리고 있는지. 진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에 접근하려고?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그날 저녁 하늘은 지친 몸을 이끌고 편의점에 출근했습니다.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늘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태상그룹에서 연락 왔더라. 아, 네. 별일 아니에요. 하늘은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괜찮을 거야. 난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하지만 하늘은 몰랐습니다. 장진호라는 남자가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자신의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것을. 그날 밤 하늘은 카운터에서 졸고 있었어요. 손님도 없고 피곤이 몰려왔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하늘아. 엄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약했습니다. 하늘이 펄쩍 뛰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하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면회도 자주 못 가고 있었거든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나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우리 딸, 너무 고생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늘은 눈물을 삼켰어요. 힘내자. 포기하면 안 돼. 하늘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펼쳤어요.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새벽 2시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늘이 반사적으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장진호였습니다. 새벽 2시 편의점에 들어선 진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하늘 씨. 그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늘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 고모를 구한 영웅이 어떤 곳에서 일하나? 진호가 편의점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카운터 위 교과서에서 멈췄어요. 공부도 하시네요. 참 열심히 사는군요. 칭찬하는 말이었지만 어딘가 비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의 손이 떨렸어요. 손님이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아, 맞다. 이것 좀 사려고요. 진호가 껌 하나를 집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하늘이 계산하려는 순간 진호가 속삭였어요. 조심하세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럽거든요. 그리고는 껌도 두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하늘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남자의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진호는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여기서 그는 더러운 일들을 처리했죠.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문이 열리고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왔어요. 바로 그날 밤 서 회장을 습격했던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어제 일 망쳤지? 죄송합니다. 그 계집애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퍽! 진호가 재떨이를 집어던졌습니다. 두목의 이마에서 피가 흘렀어요. 변명하지 마. 너희가 무능해서 일을 망친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두목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진호가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기회를 한 번 더 줄게. 경찰에 자수해. 네, 자수요? 그래. 가서 이렇게 말해. 정하늘이란 여자가 돈을 주면서 할머니를 습격하라고 시켰다고. 두목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 10억? 진호가 수표를 테이블에 놓았어요. 감옥에서 2년만 있으면 돼. 나와서 이 돈은 내 거야. 두목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 돈이었죠. 그리고 내 가족들도 내가 책임질게. 아들이 대학 간다고 했지?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두목이 고개를 숙였어요. 진호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리고 이것도 필요할 거야. 진호가 봉투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안에는 열쇠와 주소가 적힌 종이가 있었어요. 정하늘의 집 열쇠야. 오늘 밤에 이걸 숨겨놔. 봉투 안에는 현금 뭉치와 서 회장의 일정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증거야. 저 여자가 미리 계획했다는. 진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조작해서 하늘을 함정에 빠뜨릴 작정이었죠. 그날 밤 11시 하늘은 여느 때처럼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바로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하늘의 원룸에 침입했습니다. 사내는 능숙하게 현금 뭉치를 옷장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서 회장의 일정표는 책상 서랍에 넣었죠. 마지막으로 하늘의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정하늘. 잔고 3만 원이라. 사내는 비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장님, 통장 번호 확인했습니다. 30분 후 하늘의 통장에 5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입금 자명은 수고비였죠.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하늘은 겨우 잠들었어요. 밤새 일하고 공부하느라 파김치가 됐죠. 쾅쾅쾅. 경찰입니다. 문 열어요. 굉음에 하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야?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여니 형사 4명이 서 있었어요. 정하늘 씨죠?
강도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사가 체포영장을 보여줬어요. 며칠 전 서영숙 씨를 습격한 사건 알고 계시죠? 범인이 당신이 사주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전 할머니를 구했다고요. 변명은 서에서 하세요. 수갑 채워. 차가운 수갑이 하늘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악몽 같았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형사들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하늘은 집 밖으로 끌려갔어요. 압수수색도 진행합니다. 형사들이 좁은 원룸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현금 5천만 원. 일정표도 발견했습니다. 서영숙 회장의 동선이 다 적혀 있네요. 하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저런 건 내가 본 적도 없는데. 통장도 확인해봐. 형사가 하늘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500만 원 입금됐네요. 입금자가 수고비, 모든 게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하늘은 절망에 빠졌어요. 이건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정하늘 씨, 왜 그런 일을 벌였습니까? 돈이 목적이었나요? 서 회장을 구한 건 연극이었습니까?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어요. 그날 오후 언론은 난리가 났습니다. 충격. 서 회장 구한 여대생, 알고 보니 공범. 가난한 여대생의 충격적 이중생활. 완벽한 연기에 속은 재벌 회장. 꽃뱀의 치밀한 계획, 들통나다. 온 나라가 하늘을 비난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악플이 쏟아졌죠. 역시 돈이 목적이었구나. 연기 대단하네. 속았다. 저런 인간 말종이 있다니. 사형시켜야 한다. 하늘의 학교에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하늘 학생은 오늘부로 재적 처분합니다. 학과장의 차가운 선고가 내려졌어요. 3년간 장학금을 받으며 열심히 다닌 학교였는데 병원에 있던 어머니에게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야. 우리 하늘이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니는 충격을 받고 쓰러졌어요. 의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혈압이 급상승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기세요. 아버지도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우리 딸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예요. 아버님, 증거가 너무 확실합니다. 돌아가세요. 아버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면회는 거부됐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어요. 유치장 안 하늘은 차가운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억울함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때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정하늘 조사실로.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형사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왜 그랬어요? 돈이 그렇게 필요했나? 아니에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증거가 다 나왔는데 아직도 잡아떼려고? 그 돈도 일정표도 제 것이 아니에요. 하늘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통장에 500만 원은? 그것도 모른다고? 네, 정말 모릅니다. 거짓말 그만해요. 공범이 다 자백했어요.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깡패 두목의 진술서였죠. 정하늘이 먼저 접근했습니다. 할머니가 부자라면서 돈을 뺏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구해주는 척하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늘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거짓말이에요. 전 그 사람을 만난 적도 없어요.
CCTV에 다 찍혔어요. 사건 일주일 전에 만났더군요. 형사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흐릿하지만 하늘과 비슷한 뒷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됐어요.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형사가 자백서를 내밀었어요. 서명하세요. 그게 본인을 위한 길입니다. 안 해요. 전 무죄예요. 하늘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하늘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죠. 한편 태상그룹 회장실에서 서 회장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정말일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증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지만 그 맑은 눈빛이 거짓이었다니. 서 회장은 배신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호가 들어왔어요. 고모, 괜찮으세요? 진호야. 제가 맞췄죠? 그 여자 수상하다고 했잖아요. 진호의 눈에 승리감이 번뜩였습니다. 이제 됐어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예요. 서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죠. 그날 밤 진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완벽해. 이제 그 여자는 끝이야. 비서가 보고했어요. 학교에서도 제적됐고 언론도 우리 편입니다. 좋아.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군. 진호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재판에서 확실하게 끝장내야지. 변호사는 준비됐나? 네. 최고 검사 출신을 섭외했습니다. 그 여자가 국선 변호사나 쓸 테니 우리가 이기는 건 시간 문제야. 진호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죠. 정의가 언제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구치소의 면회실은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주황색 수의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죠.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을 보고 하늘은 깜짝 놀랐어요. 3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안녕하세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저를 아시나요? 네. 저는 서영숙 회장님의 손자입니다. 하늘의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또 자신을 비난하러 온 걸까요? 할머니가 저를 원망하시겠죠. 아니에요. 저는 당신이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도윤의 말에 하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저를 믿으세요? 네. 그날 밤 할머니를 구한 사람이 그런 음모를 꾸밀 리 없죠. 도윤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준비했어요. 최고의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게 너무나 고마웠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5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하셨거든요. 네. 장진호가 아버지를 모함했어요.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요. 증거도 조작했죠. 도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돌아가셨어요. 결백을 증명하지도 못한 채 하늘이 숨을 들이켰어요. 그래서 이번엔 꼭 막고 싶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걸. 도윤의 눈에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장진호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잡을 겁니다. 당신과 함께요. 그날 오후 도윤은 최고의 변호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박 변호사는 50대의 중후한 남자였어요.
전직 검사 출신으로 정의감이 투철했죠. 정하늘 씨,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도울 수 있습니다.